아까 확률형 아이템 이슈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초에 비해서 또 지금 보면은 약간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올해 초에는 페이 투 윈에 대한 게 좀 뜨거웠다면은 지금은 이제 NFT 때문에 돈 버는 게임이 또 굉장히 게임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이제 페이 투 윈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이제 플레이 투 언, 네. P2E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런 모델이 게임사들의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데는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제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확률형 아이템이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내심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확률형 아이템이 가장 사실 쉽게 돈 벌 수 있는 네. 방법이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뭐 광고 모델이라든지 다른 어떤 월정액,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정액 도입하는 건 불가능한 네. 상황인데, 또는 월정액 패키지 모델 뭐 이런 게 있는데 패키지 모델도 이렇게 쉬운 모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무료 유저를 가지고 풀을 형성하고 거기에 이제 한 5% 정도의 유료 유저들을 예를 들면 그들을 이제 쥐어 짜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어떤 확실한 이제 방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계속 이제 사실 NC 같은 경우 보더라도 그게 이제 트릭스타임에서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벌써 2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게 이 이상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내부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위기의식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NC가 이제 트릭스타 M에서 정말로 논란이 됐고 주가가 폭락했고 그랬으면 정신을 번쩍 차렸을 거예요. 뭐 대충 트릭스타 M도 진압했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출은 트릭스타 M 논란이 퍼지면서 어차피 캐주얼 게임이 그러지만 확 빠져버렸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불소2에서는 확실하게 해보자 이랬는데 그게 저런 어떤 비난을 받게 되고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건 정말로 충격을 받은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제 충격이 빠져갖고 NC 같은 경우도 다른 것을 할 때 고민이 이제 된 거죠. 고민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오딘이라든지 네. 제2의 나라고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네. 네. 그러니까 NC는 이제 그 IP 우려먹기 등등의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다른 회사는 또 보면 역시 돼. 이게 전체적인 산업의 어떤 이 의견에 공감된 거예요. 역시 돼.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리고 유저들 같은 경우 뭐 NC는 심지어 뭐 자기 스스로 유저들이 뭐 비하하고 이런 어떤 자주하자 개돼지 뭐 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더라도 돈 내잖아.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인 이야기하고 내심은 본심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야 저거 괜찮을까? 뭐 그러면서 저거 개선해야 되지 하면서도 그래도 되네? 또 리니지 라이크 같은 게임 이것도 되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 어떤 게 있겠어. 이게 뭐 확률을 난이도를 조절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할 때 그때 P2인지 플레이 투 언이라는 형태의 미르4가 나오면서 네. 글로벌 시장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어떤 P2E의 게임이라는 게 우리 한계, 그러니까 확률형 아이템 한계에 달했었는데 그 대안으로서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모델이 가능하다 이걸 보여줬던 거죠. 근데 플레이 투 언이라는 게임이 이제 나오는데 뭐 엑스 인피니티나 이런 게임이 나온 다음에도 국내 개발사들은 특히 메이저 게임사들은 다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도 이런 P2E의 게임들이 있었어요. 크립토 키티. 네. 다 망했어요. 안 됩니다. 이 고양이 뭐 교배하고 뭐 이거 해봐야 뭐 도대체 뭐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근데 이제 미르4라는 것은 재미적 요소, IP의 파워하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가상화폐라는 두 개를 결합시키는 그런 데 시도를 했고 성공했고 그리고 특히 초기 유저를 끌어들이는 데 이제 성공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게임 전체에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경제 활동이 돌아간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지금 앞을 다투어서 나가서 이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볼때는 저는 P2E라는 게 현재의 게임에서 뭐 게임의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것은 목적이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가상화폐라든지 가상의 경제라는 것은 게임 활동의 결과물이지 네.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P2E의 게임들이 나올 때 가장 이제 우려될 수 있는 게 이제 작업장 이슈인데요. 예를 들면 NC가 뭐 리인지를 내놓으면 거기에 이제 P2E라는 걸 딱 NFT를 붙이면 바로 작업장이라든지
특히 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유저들이 대거 들어올 건데 작업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게임을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뭔가의 제어 장치, 그러니까 화폐를 소멸시키는 장치가 없으면 인플레가 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저는 이미 알고 있고 과거에도 NC 같은 경우 리니지 내에서 그 가상 경제 내에 인플레라는 이걸 잡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인플레 올라가면 바로 화폐가 폭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P2E 게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미르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게임 산업이 특히 비즈니스 모델의 측면에서 한계에 달해 있었는데 그게 새로운 어떤 이런 또 하나의 옵션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좀 약화시킨 모델이라든지 뭐 P2E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광고 모델이나 어떤 뭐 무슨 패키지 모델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월정액 이것도 하나의 이제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좀 다양한 모델들이 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이 이렇게까지 시장을 독식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일본도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게임들이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제 뭐 컴프 가차 이건 이제 금지하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이 있습니다. 근데도 일본에서는 그게 막 순위를 독식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중간 정도 있으면 그 유저들이 또 확률을 지나치게 낮춰버리면 또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리니지 가치를 좀 강력한 IP가 없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는 옛날에 일본에서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콘솔이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리니지 또는 뭐 미리의 전설 이건 뭐 중국에서 미리의 전설 2, 한국에서 리니지 이렇게 정말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일본 시장에 없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 나와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이 독식, 승자 독식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 미르4 같은 이런 게임이 나와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게임을 좀 다원화시키고 이런 게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